제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서는 이전 강의에서 DJI Go4 앱을 사용해서 기체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체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드론 비행 방법과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종기 모양의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 조종기 설정하는 창이 이와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맨 상단에 보시면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드론의 캘리브레이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에서 삐삐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에 조종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요.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은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스틱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조종기의 이상현상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아래에 스틱 모드가 있는데요. 이 스틱 모드는 우리 조종기의 조종 모드에는 모드 1하고 모드 2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용자들이 모드 2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드 2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는 모드 1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조종기 스틱 모드를 모드 1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종기 뒷면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C1, C2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C1, C2 이 두 개의 버튼은 여러분들이 조종기에 기본적으로 스틱이나 핸들 그리고 스위치에 설정되어 있는 그 기능 외에 어떤 특정한 기능을 이 C1이나 C2 버튼을 한 번만 누름으로써 여러분들이 바로 실행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자유롭게 어떤 기능을 C1, C2 버튼에 설정을 해 놓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맞춤형 버튼입니다. 그래서 C1 옆 우측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종기 C1 버튼에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C1 버튼에 카메라 전방 하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1 버튼을 한번 누르면 카메라가 수직으로 아래를 향했다가 또 한번 누르면 카메라가 상승해서 수직으로 전방을 향하고, 이런 식으로 전방 하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C1 버튼의 기능을 이와 같이 지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2 버튼에는 지금 정의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2 버튼에는 어떤 기능도 아직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1, C2 버튼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이 정의되지 않음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C1, C2 버튼에 별도의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정을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조종기 연동이 있는데요. 조종기하고 드론하고는 서로 연결을 해야만 우리가 조종기로 명령을 내렸을 때 드론이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조종기하고 드론하고 서로 연결하는 바인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그러한 것을 여기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조종기와 관련된 기능들을 여기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조종기 메뉴 아래에 HD라는 메뉴가 있죠. 이것은 영상 송신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론에 있는 카메라가 촬영한 또는 현재 비추고 있는 그 영상을 조종기가 수신해서 조종기에 설치되어 있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화면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로 영상을 주고받고 송수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전송하는 데는 보통 2.4GHz나 5.6GHz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파수는 보통 2.4GHz 또는 5.6GHz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설정을 해두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2.4 GHz나 또는 5.6 GHz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모드는 자동 선택 지금 되어 있고요. 주파수는 지금 5.6GHz로 이렇게 지금 현재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 메뉴는 자, 배터리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팬텀4 프로 드론은 배터리의 셀 수가 4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개의 셀, 각각의 셀에 현재 전압 상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적격 전압이 3.7V인데 현재 이 배터리는 지금 거의 완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셀마다 4.29V 이렇게 각 셀이 균일하게 똑같이 4.29V로 현재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셀이 같은 전압으로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야 배터리의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터리 온도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총 전체 전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 배터리의 충전 상태 그리고 각 셀의 충전 상태를 비교해서 배터리의 상태가 이상인지 불량한지 이렇게 양호한지 하는 것도 여기에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배터리 매우 부족 그리고 배터리 부족 경고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드론을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일정 수준으로 소모가 되고 배터리 용량이 적어지면은 드론을 날리다가 우리가 배터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부족 경고는 1차 경고이고 배터리 매우 부족 경고는 2차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족 경고 1차 경고를 배터리의 잔량이 30% 남아있을 때 1차적으로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경고를 해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드론을 사용을 할 경우에 배터리의 잔량이 15% 남아있을 때 또 배터리가 매우 부족하다고 경고를 해주도록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는 30%, 2차 경고는 15%로 설정을 해놓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드론을 날릴 때는 이와 같이 30% 또는 15% 내지 20%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리턴 투 홈을 사용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마트 리턴 투 홈은 사용을 한다라고 반드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행 시간, 자, 총 지금 여러분이 이 배터리로 사용한 총 비행 시간이 여기에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우리가 충전해 놓았을 때 이제 배터리는 방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동으로 이 배터리는 스마트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방전을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자동 방전 시작 날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전압을 표시할 것인지 이 DJI GoPro 앱의 화면에 배터리 전압을 표시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지 않더라도 배터리의 잔량을 퍼센트로 메인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압까지 뭐 표시할 필요는 그때요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기체의 배터리 창 설정 창에서는 배터리의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의 부족 경고를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짐벌 모양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 짐벌 설정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맨 상단에 짐벌 모드가 있는데요. 이 짐벌 모드 우측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팔로우 모드 또는 FPV 모드 이런 식으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팔로우 모드라는 것은 짐벌이 기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러한 모드를 팔로우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FPV 모드는 카메라가 드론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드. 그래서 FPV는 First Person View라고 하죠.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짐벌을 조정하고 짐벌 자동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짐벌을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것은 나중에 짐벌이 기울어져 있거나 짐벌이 중심이 안 맞다거나 또는 짐벌이 정중앙을 향해서 수평을 유지하지 않고 약간 뭐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짐벌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캘리브레이션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짐벌 조정은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거나 회전축이 틀어져 있을 경우에 우리가 값을 조정해 가지고 조금씩 미세하게 또 수동으로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짐벌 자동 캘리브레이션 위에 짐벌 조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맨 하단에 있는 이 점점점 3개를 선택을 하시면 일반 설정 창이 뜹니다. 이 일반 설정 창에서는 맨 먼저 측정 단위가 나오는데요. 측정 단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하지만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인치 단위를 사용하죠. 그래서 측정 단위를 여기에서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론을 구입을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일 먼저 이 일반 설정 이 창으로 들어와서
측정 단위부터 먼저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드론의 고도 또는 드론까지의 거리 등등 모든 거리 값을 입력을 할 때 여기에서 설정해 놓은 측정 단위를 기준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측정 단위를 미터법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는 값들을 미터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론의 비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비행 방법에는 시계 비행, 직접 우리가 눈으로 드론을 보면서 비행하는 걸 시계 비행이라고 하고요. 여기 맨 상단에 그림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 조종기를 들고 눈은 드론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드론을 눈으로 보면서 직접 드론을 보면서 조종하는 것을 시계 비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기 비행입니다. 이와 같이 조종기에 장착해 놓은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드론을 비행하는 것을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멀리 있어서 드론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이 화면을 보고 계기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종자 준수사항에서 가시권 내에서 비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우리 눈에 보이는 범위 안에서 날리라고 했기 때문에 드론이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 드론을 날려놓고 이 계기 비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보면서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 비행이 있는데요. 이 자동 비행은 이 본 강좌의 맨 뒷부분에서 매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지역을 드론이 자동으로 이렇게 비행을 한다든지 해서 촬영을 해 가지고 온다든지 또는 이제 이 팬텀4 프로의 DJI Go4 앱에 들어있는 인텔리전트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자동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스틱으로 드론을 조작하지 않고 일정한 임무를 주어지면 드론이 알아서 자동으로 비행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자동 비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론 비행 모드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사용할 이 팬텀4 프로 드론의 조종기 뒷부분에 보시면 이와 같이 PSA 이렇게 세 개의 모드가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P는 포지셔닝 모드라고 했습니다. 포지셔닝 P 모드. 그래서 P 모드라고 하고 P는 포지셔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모드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드론에서는 GPS 모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GPS 신호를 받아서 드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준 상태에서 드론을 날린다고 해서 GPS 모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우리 팬텀4 프로 드론에서는 포지셔닝 모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종기 뒷면에 보면은 여기 P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 P 부분에
이 스위치를 놓으면 자, 포지셔닝 모드로 드론을 날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P 모드는 드론의 고도 그리고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주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그래서 GPS, 즉 P 모드에서는 GPS뿐만 아니라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거의 모든 센서들이 작동이 되어서 위치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서 그 자리에 완벽한 호버링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TD 모드가 있는데요. ATD는 Attitude의 약자로서 보통 ATD 모드 여기 조정기 뒷면에 보면 A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ATD 모드. 자, 이 ATD 모드는 고도만 유지가 돼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제자리에 완벽한 호버링은 되지 않고 옆으로 흐른다든지 드론이 좌우로 출렁출렁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서 호버링을 하지 않고 고도만 유지하는 자, 그런 모드를 ATD 모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뉴얼 모드는 말 그대로 수동 모드인데요. 이것은 드론에 어떠한 센서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드론에 있는 모든 센서들을 다 꺼놓은 상태로 드론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도부터 시작해서 위치까지 드론 조종자가 스틱을 조정해서 자, 높이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좌우 위치도 같이 끊임없이 스틱을 쳐가지고 드론을 위치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모드는 아주 고도로 숙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자, 드론을 제자리에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안정적으로 뭐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GPS 모드, 즉 P 모드로 놓고 드론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매뉴얼 모드 또는 ATD 모드는 우리가 P 모드로 드론을 사용하다가 이 센서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드론이 작동이 될 때, 그럴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모드를 P 모드에서 ATD 모드나 매뉴얼 모드로 자, 전환하여 가지고 자, 매뉴얼 모드는 센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드론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한 드론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매뉴얼 모드로 자, 바꿔준 다음에 조종자가 원하는 대로 드론을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자, 여기에 있는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드론을 비행하다가 이와 같이 드론이 추락을 해 가지고 자, 파손된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학생들이 실습을 하다가 이 비행 전 기체 점검을 소홀히 하고 그냥 비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을 해서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의 상부 하부 커버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파손이 됐고요. 그리고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카메라가 짐벌에서 카메라가 완전히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카메라가 나뒹굴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도 드론 본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자, 이 배터리도 나중에 체크를 해봤는데, 자,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은 자, 수리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비행 전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드론을 날리기 전에 먼저 드론의 자, 모터 상태라든지 드론 모터 사이에 이물질이 뭐 끼어져 있는지, 그리고 프로펠러가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또는 뭐 휘어 있지 않는지 하는 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드론의 짐벌과 카메라가 이상은 없는지, 그리고 드론의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에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터리가 4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4개의 셀이 밸런스가 맞게 충전이 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드론은 프로펠러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모터에 장착을 시키고, 그리고 사용 후에는 프로펠러를 모터에서 제거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드론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를 모터에 장착을 할 때, 자, 완전히 결속이 되도록 자, 장착을 제대로 해 주어야지, 만약에 모터의 프로펠러가 장착이 단단하게 되지 않고 헐겁게 됐다든지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드론이 시동을 걸 때 프로펠러가 돌다가 날아간다든지 또는 이륙 후에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같은 경우도 프로펠러 하나가 헐겁게 끼워져 있어 가지고 이륙한 후에 하나의 프로펠러가 튕겨져 나가서 바로 드론이 뱅글뱅글 돌다가 추락한 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모터에 프로펠러를 단단히 결속이 되어 있는지도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이제 시동을 켠 다음에 GPS 수신 상태가 양호한지, 그리고 드론에 있는 모든 센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지구의 자기장 지수가 심하게 안 좋은지 하는 것도 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자기장 지수가 5 이상 안 좋을 경우에는 자, 드론을 날리는 것을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드론을 사용해서 뭐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또는 안전 점검을 한다든지 진단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파를 방해하는 높은 건물이 주변에 있는지, 그리고 고압선 철탑이 있는지 또는 전기줄이 있는지, 그리고 충돌할 위험이 있는 나뭇가지들이 주변에 있는지 하는 것도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고 드론이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상 조건 중에서 특히 강풍이 부는 날에는 드론을 절대로 날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드론이 지상의 낮은 곳에서는 강풍이 불지 않더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갑자기 돌풍이 분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론을 비행할 때는 바람이
강풍이 부는지 하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을 날릴 때 만약에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 더 이상 드론은 날리지 말고 반드시 드론을 불려들여서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론을 날리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드론의 사고는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드론을 시동을 걸어서 1.5m 정도의 높이에서 드론의 상태가 이상이 없는지 잘 안전하게 드론이 비행을 하는지를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론을 또 더 위로 또는 더 멀리 드론을 비행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람 또는 자기장 지수 그리고 GPS 수시 상태 또는 드론의 상태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드론의 프로펠러가 정확하게 제대로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을 날려서 추락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드론은 실계 비행을 해야 되는데 드론은 보지 않고 계기판만 보고 계기 비행을 하다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보지 못하고 나뭇가지에 부딪혀 가지고 드론이 추락해서 또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날릴 때는 반드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점검 사항들을 확인 또 재확인하시고 드론을 날리셔야 안전한 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